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돌아온 에밀리 심슈 숲책 산책 유튜브입니다. 저희는 내가 산책하다의 산책. 또 하나 살아있는 책. 살아있는 책. 네. 살아있는 책 이런 여러 가지 뜻을 담은 책 산책이란 이름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고요. 오늘 다시 절대 돌아올 수 없는 것들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와, 뭐 박수 치나요? 와. 우리 지난번에 댓글 달아주신 분이 있는데 좀 이거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요거로 읽어주세요. 그럴까요? 네, 댓글로.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클레어님 되게 낯익은 너무 진심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고마워요. 나중에 밥 살게요. 뭐라고 하셨냐면 박혜란, 수피아, 장수정 세 분의 디킨슨 시 얘기가 정말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청했어요. 디킨슨 시가 어려워서 접근하기 어려웠는데 혜란쌤의 설명이 하나의 가이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들에서는 번역 작업의 즐거움과 어려움에 관한 얘기도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번역은 네, 노가다죠. 네, 혼자 하는 일이어서 되게 고독하다고까지는 아니지만, 네, 하여간 혼자 있는 게 되게 지루해요. 네, 그래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팟캐스트도 옆에서 틀어놓기도 하고 예능 프로그램도 틀어놓기도 하고 옆에서 그냥 누군가가 수다 떠는 것처럼 흘리면서 저는 저 일하고 그렇게 해야지 되고,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냥 받아 쓰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누군가가 한 말을 내가 다시 내 언어로 받아 쓰는 과정인데, 그러면서 제가 내가 쓰고 있는 그 원문의 저자와 얘기하고 있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예. 요즘은 계속 에밀 디킨슨의 글을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디킨슨이 살고 있는 집에 제가 막 이렇게 얹혀 사는, 그러니까 워낙에 좋은 집이니까 예, 막 얹혀 살고 있는 느낌도 들고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듣고 있는 그런 기분도 들고, 그래서 그런 게 즐거움인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철학책이나 사회과학 책을 번역을 할 때는 약간 그러니까 암호를 푸는 것 같은, 사실 그런 느낌으로 번역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론서 같은 거 번역할 때는 그런 느낌도 들고, 제가 이제 성명서나 이런 거 번역 되게 잘하거든요. 88 올림픽 때부터 제가 지하에서 뭐 올림픽에 왔던 기자들한테 이상한 의문사 뭐 이런 거 진짜 보도자료 돌리고 막 그랬었었는데, 얼굴 빼진다. 네, 그랬었었는데 몰랐던 성명서를 번역할 때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숟가락 하나 얻는 건데 나도 뭐 하나 하는 느낌? 잘 전달됐으면 하는 간절함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누군가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거. 그러니까 목소리를 대신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그런 뭐 책임 같은 것도 있고, 네, 그런 또 재미도 있습니다. 근데 어렵고 지난하고 가성비가 너무 낮아요. 여기서 가성비라고 그러면 안 되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물 산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별로 안 되는 일이기도 해요. 예. 어렵고 뭔가 의욕적인 일일수록 읽는 사람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좀 그래요. 번역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헛발질해서 잘못 번역될 수도 물론 있거든요. 그런 일이 이렇게 많죠. 책 한 권을 번역하면 그 중에 몇 문장 그런 게 나와요. 솔직히 나와요. 저 그런 즐거움과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번째 두 질문. 번째 질문, 네, 김소라 선생님이 보내셨습니다. 또 익숙한.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죠. 네, 저희 마녀의 마법에는 계보가 없다와 모두 예쁜데 나만 캥거루 편집자님이십니다. 요즘 아프셨어요. 좀 아파서 누워본 영상입니다. 아픔이 다 사라지네요. 오. 모든 시가 다시 살아나는 헤란쌤의 시 읽기, 제가 가장 충격받았던 장전된 총 잘 보았습니다. 역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라쌤. 시에 대한 이해가 훨씬 감성이나 이해가 높으신 분이에요. 제가 저도 많이 배우는 분이고 되게 정확하게 읽으려고 막 하시는 분이세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언젠가는 쓰임이 있을 텐데 크게 쓰일 수 있는데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한테는 되게 남다르게 읽히는 시였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혜란쌤께서 누가 보냐라고 하셨었죠. 댓글도 달렸다라고 말씀드렸고, 몇 번 보냐, 그런데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고, 네, 네. 거짓말 안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 몇 편을 불러오셨잖아요. 아, 네, 제가 네, 그 얘기를 해볼까요? 다시 읽으면서 좀 몇 개를 골라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요걸 잠깐만 들어주시면 제가 네.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뭘 갖고 왔는지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제가 좀 했던 거는 그들은 나를 사물 속에 가두었지. 네. 요거랑요. 그리고 좀 좋았던 게 내 머릿속에서 장례식이구나 생각했지.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게 좀 요새 제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다가왔어요. 그래서 또 죽음에 대한 게 뭐가 있냐면 나 아름다움을 위해 죽었으나 부모님 요런 시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사랑시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얘기 못했던 것 시들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 시도 좀 우리가 어른이 되어 사랑이 시들해지면 다 그렇대. 요거랑 그리고 절대 돌아올 수 없는 것들. 네. 이거 좀 얘기를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뭐부터 얘기를 할까요? 그거 장례식 날 내 머릿속에 아. 쿵쾅대는 거 그거 읽을까요? 그거 되게 재밌지 않아요? 네, 맞아. 재밌더라고요. 음. 그럼 제가 먼저 좀 하나 읽어볼까요? 네네네. 38페이지에 있는 그 네. 시인데요. 네. 이 절대 돌아올 수 없는 것들에 있는 시 중에 내 머릿속에서 장례식이구나 생각했지. 문상객들이 오고 가며 계속 짓밟고 이러다 감각이 박살나겠구나 싶더라. 그리고 이들이 모두 자리에 앉자 예식이 마치 드럼치듯 계속 두들기고 결국에는 내 정신이 마비되겠다 싶더라. 그리고 들어보니 이들이 상자를 하나 들어 삐걱대며 내 영혼을 가로질러 지나가는 거야. 다들 똑같은 납 장화를 신고 다시. 그때 우주는 조종을 울리기 시작하고 천국이 온통 하나의 종, 그리고 존재는 그저 하나의 귀, 그리고 나는, 그리고 침묵은 어떤 낯선 종족이 되어 난파했지. 홀로 여기에서. 그리고는 이성의 널빤지 하나 박살나고 나는 밑으로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거꾸러질 때마다 세상과 부딪히고 그리고 알을 맞췄어. 그러더니 라고 끝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요즘 죽을 때 어떤 모습일까를 좀 상상을 좀 자주 하거든요. 그냥 뭐 죽고 싶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언젠가 죽는다면 어떤 풍경일까? 누가 와 있을까? 장례식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상상을 해보는데 그런 생각과 겹치면서
죽은 사람이 지켜보는 약간 장례식의 모습이잖아요. 네네.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땅에 있는 건지 아니면 집 밟는다고 하는데 뭘 집 밟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왜 이런 장면을 상상했을까 에밀리 디킨슨은 뭐 그런 생각도 들었고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되게 사실 고독에 대한 시도 많은데 에밀리 디킨슨이 쓴 그런 고독에 대한 것과도 사실이 연결이 되는 시인 것 같기도 하고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이게 재밌네. 무덤 속에서 뭔가 갇혀있는. 갇혀있는 상태에서 쓴 듯한 그런 막 짓밟고 뭐 이런 그러니까 감각이 박살 난다라고 네, 맞아요.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두들기고 이런 내용들이 그냥 뭔가 평온하게 죽어 있는 느낌은 아닌 것 같고 계속 죽었음에도 뭔가 계속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계속 맞아요. 문 열고 들어오는 느낌으로 그런 시여서 그리고 심지어 끝이 그러더니 뭐, 영화에서 끝- 댄이라고 이렇게 끝나잖아요. 끝난 것 같지도 않게. 뭔가 계속 어딘가 영혼이든 아니면 자기든 어떤 자의식이든 이게 좀 떠들고 있는 느낌의 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맞아요. 왜 그런 걸까요? 근데 아마 에머스트라는 동네도 네. 어 이 에밀리 디킨슨이 살던 살았던 동네가 에머스트인데 매사추세츠주 에머스트인데 아마 우리 한국 사회의 커뮤니티 공동체 문화하고 되게 비슷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조금 그런 나이가 벗어난 것 같아요. 왜 제가 한동안은 누군가가 지금도 마찬가지야. 누군가가 죽으면 정말 그 죽음을 애도하잖아요. 네. 장례식에 가면 약간 왜 예의상 가는 장례식 있잖아요. 정말 내가 정말 누가 죽은 게 슬퍼서 가는 게 아니라 가는 거 말고 이제 조의금 내야 돼서 가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육개장 먹고 그랬을 때 그 장례식장을 좀 생각하면 요새는 그렇게들 안 하는데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육개장 끓이는 사발 이런 뭐죠? 들통 같은 거. 줄통이 이렇게 있고 한쪽에는 고스톱 치는 맞아. 분들 계시고 그게 고스톱 쳐줘야지 이 사람들이 안 외롭다고 그래서 술 처마시고 술 처마시고 이러고 싸우고 막 뒤집어 엎고 막 다 그러는구나. 장례식이다. 아니면 이제 캐톨릭 같은 데 보면 계속 연도해 주시잖아요. 또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이고 계속 맞아요. 곡하시고 곡하고 그게 이제 외롭지 말라고 가는 길에 사실은 그 애도의 방식이 조금 예전에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나의 슬픔을 어떻게 하는 것보다 가는 사람 잘 챙겨주자 하는 그런 문화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뭐 왁자지껄 하잖아요. 이제 그랬을 적에 내가 이제 누워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왁자지껄함이 어떻게 느껴졌을까? 그러니까 내가 죽는데 죽을 때 우리가 딱 눈 감으면 심정지 삑 하고 끝나잖아요. 보통은. 근데 이 죽은 사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쵸. 심장이 멎었어. 심장이 멎었으면은 뭐 머리카락이면 이런 데서 느껴지는 그런 모든 감각 다 없어지는 거고. 하여간 되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 몸이 전체가 되게 한 되게 번에 큰데, 죽는 건지. 되게 큰데 뭐 심장이 멈춘 것과 아니면 눈이 감긴 거 감각이 없어진 거 이거 갖고 내가 죽었다 그래야 되나? 그럼 내 머릿속에 내가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맞아. 심정지나 뇌사냐. 그러니까 저기서 그러니까 뇌사 상태에서 난 생각 안 하고 있을까? 뭐 약간 별의별 맞아. 생각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상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다 이제 죽었는데 내가 의식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에밀리 디킨슨은
교회를 끊었지만 어떤 기독교적인 신앙을 맞아요.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음. 그래서 영혼 불멸을 믿었고, 그러니까 내세가 있다고,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이후. 내세가 있다고 믿었지만 죽음 이후. 천국은 의심하는, 회의하는. 아.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천국은 회의하지만 죽은 다음에 뭐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는. 그게 뭘까? 이제 자기가 배운 것은 다 부정하지만 그렇다면 내가 다 부정했을 적에 내가 나한테 들어오는 지식으로 구성된 천국이라든지 사후세계를 내가 다 부정한다 그러면 그럼 난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제 그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의식은 있을 거라고 믿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나는 내 몸은 없다라고 그러니까. 상황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여기 상자를 들었다고 하는데 그 상자는 아마 관일 수 있겠죠? 자기가 들어있는 관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관을 들고 가는 게 느껴지는 걸 수 있잖아요. 그게 의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남자들 징 박힌 짐발 같은 거 신었을 때 그 무서운 소리가 쿵쿵 소리가 나서 더 그게 둔탁해서 머리를 울리는 그러면서 난파하는 기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제 죽음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이성이 이제 박살이 나고 이성의 판자가 박살이 나면서 떨어지는데 이게 떨어지는 거 너무 이게 너무 웃기는 게 떨어질 때 보통 그냥 깍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우물에 쭉 빠지는 그런 게 아니고 자이로드롭처럼. 약간 톰과 제리에서 왜 이렇게 막 아니면 왜 이계인이 뭐 싸우다가 이렇게 뭐 당구장 꼭대기에서 떨어졌는데 그냥 직행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쿵쾅쿵쾅하고 떨어졌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내가 이제 이성의 널빤지가 내 의식이 없어지는 순간인 거죠. 내 의식이 없어지는 순간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심연으로 떨어지면서 여기 이 벽 저 벽에 막 부딪히는 느낌. 쾅쾅쾅쾅. 어떻게 보면 되게 신기하고 재미있는데 너무 그게 나라고 생각하면 너무 좀 두렵기도 하고 그 감정이 분리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 두려움과 공포의 감정과 맞아. 그걸 상상하는 즐거움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이건 생각하다가 그냥 끝난 거 아닐까요? 그쵸?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 끊긴 거 같은 그런 느낌? 끊긴 느낌. 맞아. 근데 저는 죽음을 상상했을 때 제일 무서운 게 의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죽음의 공포라는 거는 그런 공포인 것 같기도 해요. 이분에게도 그런 거였을까요? 디킨슨 씨를 보면 막 기이하고 좀 무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죽음에 대해서 뜻밖의 죽음의 상황을 상상을 해야지 시를 읽게 되니까 그래서 그 경험이 낯설고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죽음이 진짜 말을 이렇게 막 쉽게 하는 주제가 아니잖아요. 심지어 장례식에서도 그렇게 딴짓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죽음을 마주하지 않기 위한 행동들인 거잖아요. 공피하고 그렇지만 막 파티치고 막 술을 막 퍼부어가지고 정신이 들지 않게끔. 이런 것들이 사실 죽음을 많이 더 이제 예전보다 더 많이 이렇게 외면하고 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마을에서 이렇게 같이 문화가 있었잖아요. 맞아, 장례식도 같이 하고. 같이 치르고 이렇게 맞아요. 곡하고 이런 게 상녀가 그쵸. 동네 돌고. 돌고 음식도 같이 하고 맞아요. 이런 게 있었는데 그냥 지금 이렇게 장례식에서 딱 모이고 뭐 이런 거 장례 문화도 많이 바뀌고 이랬으니까. 근데 또 되게 죽음이란 게 그만큼 좀 두렵고 뭔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주제니까 계속 이렇게 사실 이야기도 많이 안 되고 맞아. 많이 피하려는 주제죠. 맞아. 그런 거 같아. 그렇죠. 두 번째 시 읽어볼게요. 나 아름다움을 위해 죽었으나 드문 일 무덤에 적응하니 진리를 위해 죽은 한 양반 누였는데 방을 이웃하게 되었지.
그가 나직이 묵더군. 왜 쓰러졌지? 아름다움을 위해. 내가 대답했지. 그리고 진리를 위해. 이들은 하나니까. 우린 형제야. 그가 말했지. 그리하여 친척인 듯 어느 밤에 만나. 우리가 방과 방 사이로 얘기하다 보니 이끼가 우리 입술까지 차올라 우리 이름을 뒤덮더군. 네, 이런 시입니다. 네, 이것도 약간 땅속에서 사는 이야기. 아까 그건 장례식장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관 안에서 하는 느낌이라면 이건 땅 안에 들어가서. 이건 의식이 이제 죽어서도 의식이 있는 그러니까, 거죠. 평생. 그러니까 천국에는 못 올라가고 그냥 주구장창 땅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데 심심하지 않게 이제 옆에 진리를 위해서 죽는 우리가 옆에 있어. 옆에 양반, 그 양반이랑 그 이야기하고. 양반이 하나 있어. 밤새 계속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서양 이제 시간 개념에서 서양 문학이나 뭐 철학이나 시간 개념에서 뭐 이게 미술도 마찬가지고 흔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의 시간이 이렇게 있는가 하면 현상 세계의 시간이 이렇게 있어서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제 죽었으니까 시간의 구속을 받지 않잖아요.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현실 세계에서는 시간이 계속 흐르니까 이끼가 덮이고 이렇게 이제 무성해지는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잊혀져 가지만 우리는 계속 밑에서 이제 진리가 뭐냐는 걸 아름다움이 뭐냐는 걸 얘기를 하겠죠. 이게 약간 되게 인문학의 시간과 맞닿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 이렇게 막 문학과 역사와 철학 이런 것의 시간이라는 게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그 조금 뭐 현실의 일도 이렇게 막 일어나지만 뭔가 조금 더 그것을 뛰어넘어서 좀 통시적인 시선으로 보고 막 그런 것들. 이 시는 아마도 에밀리 디킨슨이 케이츠의 그리스 항아리의 부처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를 읽고 쓴 시일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그 그리스 항아리의 부처라는 그 시 맨 마지막이 아름다움은 진리, 진리는 아름다움, 둘은 영원하다 이런 식으로 끝나거든요. 그게 낭만주의 시의 어떤 선언 같은 거예요. 문학이나 예술은 모방이잖아요. 네. 현실의 모방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진리는 저 이데아의 세계에 있고 철학은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연구잖아요. 그런 사유인데 철학자는 꽃의 아이디어에서 생각하지만 예술은 꽃을 재현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이고 좀 부차적인 이제 사유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예술이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능력, 그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드는 창조적인 작업이 예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방이 아니라 또 다른 창조. 그래서 크리에이터라는 말 요즘 많이 쓰잖아요. 그게 사실은 조물주를 얘기했지만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래서 메이커, 크리에이터 이런 단어들이 사실 인간 예술가나 만드는 사람한테 호명이 됐던 거는 이렇게 낭만주의 문학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사실 그전에는 누군가 뭐 귀족이라든지 교회를 위해서 왕실을 위해서 예술을 했잖아요. 음악을 하고 예술을 하고 시를 쓰고 지금은 자신들의 사유를 표현하기 위해서 맞아요. 이제 예술을 하는 시대가 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의 능력을 굉장히 가치를 되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키츠가 그런 선언을 한 거예요. 그리스 항아리, 유물로 남은 항아리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 이제 그
목가적인 그림이 그 새겨진 항아리였거든요. 정말 아름답구나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시로 써요. 근데 사실 그거는 그 항아리의 그림을 베낀 내용이지만 항아리 아름다움보다 더 아름다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것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디킨스는 그걸 하나 더 나간 거죠. 근데 여기서는 절대 진리와 아름다움이 하나가 되지 않아요. 각방을 쓰잖아요. 저는 이런 경계를 두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로 퉁쳐지지 않고 서로의 존재를 맞아요. 인정을 하면서 맞아요. 그 사이에서 서로 말을 섞는 것. 지난번에 얘기했던 간격이랑 거리두기 이런 거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거리를 두고 멀리 하자 격리가 아니라 그 안에서 서로의 얘기를 하는 것, 서로 소통하고 서로 말을 섞어가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현실과 무관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그리고 그게 영원 안에서 가능한 얘기일 수도 있다는 얘기도 하는 것 같고. 이끼가 입술까지 차오를 정도로 오랫동안 네. 이야기를 아름다움과 진리에 대해서 세상에선 다 잊어버려도 사실 이 현대시에서는 이렇게 쓰지 않으니까 뭔가 되게 쿨하고 요즘 시들은 약간 그렇다고 그쵸, 생각을 그쵸. 하는데 이 시대의 시의 의미가 하긴 지금은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뭔가 진리란 무엇인가 이런 걸 막 고민을 해볼 틈이 없잖아요. 그치. 전 해볼 틈이 없다고 그런 거 하면 생각하거든요. 안 돼. 굶어 죽어. 그러니까 굶어 죽고 되게 뭔가 이상한 이야기인데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끼가 쌓이고 이렇게 올라올 때까지 정말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게 되게 시라는 것을 이렇게 사고를 했구나. 이 그럴 사람은. 수도 있죠. 그런 네, 생각도 네. 들고요. 물론 지금 뭐 현대 시가 쿨하다고 해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런 뭐 케이츠나 디킨슨 이런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독자적으로 시만의 언어의 힘을 믿는 에드리안 리치의 뭐 공통의 언어를 위하여 이런 식으로 공통의 언어를 위한 꿈 뭐 이런 식의 그런 얘기가 가능한 거죠. 예, 시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뭐 오드리 로즈의 시는 사치가 아니라고 말했을 때 시의 언어가 발휘할 수 있는 무언가를 당연하게 얘기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낭만주의에서 같이 내려온 배경에서 나온 얘기 아닐까 싶어요. 네. 그 시는 사치가 아니야. 그거 읽으면서도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되게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과서에 보는 그래서 봤던 시에 대한 어떤 그런 정의들인 것 같은데 근데 그 글을 읽었을 때 느낌은 되게 다르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문장 사이에서 이제 시를 정의했던 어떤 거나 이 사람이 언어를 다시 정의하려고 하는 것도 전 좀 되게 맞아요. 그냥 받아들이기는 조금 무거운 시의 의미가 우리가 그냥 읽는 것보다는 그냥 되게 쉽게 접하지만 뭔가 깊게 사유를 하면 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많이 가질 수 있으면 그렇죠. 그게 되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더 나오면 그러니까 이런 시가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는가 그러면 저는 지금 우리가 어떤 말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도 조금 중요한 얘기. 많은 고민을 네, 맞아요.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오드리 로드 시스터 아웃사이더 읽었을 적에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항상 했던 말이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할 것인가도 있지만 그럼 무엇이 시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너무 요즘 한국 시 제가 요즘 읽는 시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시들도 굉장히 좋지만 권기명 선생님이 이번에 그 한겨레 신문에 쓰신 거라 또 눈물 나려고 그래. 그 외 뭐
아동 성착취를 좋아하시나요? 그거. 저는 그 문장이 그 홍진경 그 씨가 얘기해서 권기환이 그걸 이제 자기 기사로 이렇게 제목으로 타이틀로 만드는 그 과정이 저는 시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일상의 언어에서 툭툭툭 얘기하는 말에서 진리를 포착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포착된 그 무엇인가로 우리가 논문 하나에 메시지가 있는 만큼의 효과를 내는 한 문장을 우리가 생산해내는 거. 저는 이게 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저희 한국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글을 써내는 거, 계속 글을 써내는 이 작업이 저는 그게 다 시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시 쓰는 세계 있잖아요. 울림이 좀 있어요. 그 소년생님 글쓰기의 특징은 독특하지 않다는 거. 이건 디스하는 게 아니야. 나가주세요. 디스하는 거 아니야. 되게 너무 당연하고 우리의 곁에 있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컴마를 이렇게 쉼표를 이렇게 그래서 그 다시 쓰는 세계라는 것이 되게 단호하게 하나하나 딱 끊어서 다시 읽게도 만들지만 한 단어 한 단어가 되게 우리의 지금 현실에 되게 중요하게 다시 뭘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세상에 대한 얘기라는 거 이런 얘기를 이렇게 딱딱 하는 게 저는 그 문장 자체가 저는 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작업들이 더 되게 그런 의미에서 오딜로드가 시는 사치라고 사치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길고 긴 논문으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 정말 절묘한 그 한 단어 한 문장의 선택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이런 작업들이 시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뭘 말해야 되느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맞아. 저 또 읽고 싶은 134페이지. 134페이지. 그 지난번에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그 시 사랑에 관한 시 맞아. 네네네네. 이거는 혜란 쌤이 읽어주세요. 네, 저 이거 되게 좋아해요. 우리가 어른이 되어 사랑이 시들해지면 다 그렇듯 서랍에 넣어두지. 그러다 구닥다리가 되어 마치 선조들이 입던 의복처럼 보이겠지. 이것도 사실은 좀 더 번역을 잘해보고 싶었던 시이기도 해요. 근데 너무 맞지 않아요? 옷을 못 버리잖아요. 선생님. 예. 네. 엄마 옷도 있잖아. 잘 보여요. 엄마 옷도 있고 막. 옷을 옛날 옷. 오래 입는 편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시할머니 옷도 있고 막 다 있잖아. 증조 할머니 옷. 못 버리잖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치 네. 그치. 근데 안 입잖아요. 입지는 않지만 또 꺼내지도 않아 맞아, 심지어. 그런데 맞아. 있는 거 있잖아. 맞아. 그런 게 맞아. 오래전의 사람 같은 그런 거 아닐까? 쌤들도 그런 거 있어요? 오래전 사람. 오래전. 난 오래전이 되게 많잖아 쌤들보다. 오래전이 많다. 오, 되게 좋다. 되게 아련해지네요. 아련.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도 내 거는 생각이 안 나는데 저는 그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영화가 가끔 기억이 날 때가 있어요. 그 되게 별로 안 생겼잖아요. 제가 그래서 좋아했나 봐요. 이렇게 예쁜 언니가 아니잖아요. 외모적으로. 그래. 몰라요. 노래 엄청 잘하는 언니 있어요. 같이 나오는 배우들은 진짜 뭐 로버트 레드포드, 크리스토퍼슨 막 되게 막 그 시절 미남들. 최고야. 다 최고인 사람만 같이 그 시절 영화를 찍어. 이상한 잘나서 그렇지. 하여간 그런데 되게 러브 스토리가 되게 좋아요. 이게 그리고 다 헤어지고 잃어버리는 사랑을 다 하거든요. 그 영화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나왔던 영화들. 러브 스토리가 저는 사실은 좀 이런 서랍 속에 있는 뭔가 같은 그런 거예요. 추억. 제 거는 별거 없어요. 아유 구리고 다 아니야.
그 영화여서 그런 거. 영화여서 그런가? 영화여서 아련하고. 영화여서 그렇지. 아, 그러니까 저도 인리오 모리꼬네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또 러브어페어 봤나? 그거 맞아요, 또 막 맞아요. 생각하면서 또 노래를 또 찾아 들으면서 또 그랬죠. 음. 약간 그런 게 아련한 것 같아요. 그런 노래? 그쵸. 옛날 사랑 노래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근데 그거는 내 진짜 사랑은 아니고 내가 사랑할 때 느꼈던 어떤 감성 혹은 사랑에 대해서 생각했던 어떤 생각, 느낌,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환상 이런 건 것 같아요. 진짜 사랑은 조금 다르고, 그쵸. 네, 진짜 사랑했던 기억은 조금 다른데 어쨌든 약간 미화된 그런 그렇지. 미화된 기억들, 미화된 사랑의 기억들. 미화시키려고 하죠. 예쁘다고 생각하고 넣어도. 넣어주세요. 예쁜 것도 있고 구질구질한 것도 있고. 그쵸. 근데 전 이제 다 기억이 안 나요, 사실은. 이제는 다 오래되면 기억이 안 나는 거 같아요. 버리려고. 예. 물건을 막 버리는 건 있어요. 사랑을 끝내고 나서 물건을 버린다. 차곡차곡 하나씩 정리. 아, 그렇구나. 전 다 써요. 그냥 그 아이들은 진짜 나도 다 써. 다 버리기 아깝잖아요. 아까운 거는 두는데 뭐 그러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쵸. 근데 되게 그런 거는 기억이잖아요. 진짜 사랑에 대한 기억. 뭐 어떤 시기에는 저는 기억과 되게 싸우기도 하고 진짜 사랑을 잃은 지 얼마 안 돼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막 그럴 때는 막 기억과 싸우잖아요. 뭐 어디 가면 뭐 그런지 기억이 안 나시나요, 선생님? 너무 여기 많이 나중에 맞춰보면 틀리다? 그러니까 여기 그 사람이랑 왔었나 뭐 이런 걔인가 막 이런. 그래갖고 옛날에 본 영화를 음. 지금 같이 사는 남자하고 얘기를 못해. 그 영화 쉽지가 않아. 확실하지 않아서. 저도 그래서 함부로 뭐 옛날에 뭐 했잖아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아 진짜요? 헷갈려가지고 그 사람이 아닐 수 있다. 네, 이런 얘기였고요. 맞아. 많은 네. 사람과 연애를 한 게 아니라가지고. 아니, 이거는 많은 사람이 연애를 한 게 아니라 나는 오래전이 많잖아. 아 오래죠. 오래전이어서 가물가물한 거죠. 그렇지. 제 연애를 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저도 오래됐어요. 여기보다 오래되진 않았잖아. 여기보다 오래되진 않았잖아. 인정. 여기 연애 언제 마지막인지 모르겠지만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어요? 뭔 소리야. 물어봐 왜. 어떻게 하다 이 얘기가 이런 얘기가 나왔지? 서람 속 얘기에서. 그러니까 설화 속에 이런 사랑 게 얘기를 재밌어. 근데 저는 그 시점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막 이 부분 있잖아요. 어른이 되어 사랑이 시들해지면 어른이 되면 약간 사랑이고 뭐고 약간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지점 그 지점이 뭘까? 그 지점이 슬프다고요. 왜 슬프죠? 다른 세상에 사랑만 있는 건 아니야. 아니야 슬플 수도 있어. 그런가요? 슬픈 사람 여전히 슬퍼야지. 그렇죠. 그게 저는 사실은 연애시를 좀 이렇게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연애시가 시 읽기와 쓰기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연애시가 되게 지금 쌤이 얘기하신 대로 상실의 경험을 얘기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소중한 무엇인가에 대한 상실을 느낄 수 있는 그 감정이 맞아요. 모든 인간에 대한 생각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상실감을 모르는 사람이 어떤 죽음에 대한 다른 사람의 죽음을 애도할 수 있을까 진정으로?
좀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내가 상실해본 경험이 맞아요. 있어야 그게 무엇인지 공감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렇죠. 아니니까. 그리고 되게 많은 사실 많은 그 이야기들과 노래 가사와 이런 것들이 뭐 거기서 네네. 나온 것도 네, 사실 거기에서 보다 공적인 상실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맞아. 것 같아요. 맞아 진짜 공적인 박탈이나 상실의 경험이 그냥 이론적으로 얘기될 때 되게 허망하고 내용이 없어 보일 수가 있고 그냥 그러다 그게 사실은 자기를 위한 얘기로 전유되는 경우를 우리가 너무 많이 보잖아요. 맞아. 어떤 타자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사실은 그 타자를 소중히 하고 애도하고 그 타자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경험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건데 그게 없이 나의 그냥 슬픔. 그냥 공적으로 뭐를 애도를 하고 뭘 어떻게 하고 이게 가능할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할까?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인의 상실 경험과 네. 그거를 그렇게 뼈저리게 느낄 수 있어야 전적인 네. 상실에 대한 감각도 네.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가질 막 수 있다는 거. 공적인 거를 뭐 애국, 애족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는 게 좀 위험하잖아요. 그쵸. 뭐 이런 아니면 대의 명분 이런 식으로 넘어갔을 적에 물론 그 정말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맞아요. 그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 그 상실을 정말 공감하기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것일 거고 그런 상실에 대한 경험 없이 아니면 상실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없이 맞아요. 능력 없이 우리가 어떤 공적인 우리가 영역에서 뭐 학살이라든지 착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얘기할 수 있을까 싶은 거죠. 사실은 저는 그래. 그래서 저는 연애시라는 것이 되게 사소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10대 때 되게 사랑 노래를 많이 들으면서 자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랑의 가사들, 뭐 사랑의 말들이 엄청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갑자기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10대 때 막 10대 소녀들이 막 혹은 막 이렇게 막 좋아하는 스타, 뭐 가수의 그런 H.O.T 뭐 이런 뭐 혹은 요즘 뭐 엑소나 뭐 방탄소년 BTS나 이런 분들이 부르는 사랑 노래가 되게 중요하구나. 왜냐면 그런 감정에 대해서 되게 순수한 사랑의 감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거에 정말 몰입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경험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되게 쉽게 생각할 건 아니다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이제 뭔가 약간 이제 점점 칭의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칭의가 되게 막 다양해지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제 나이에 혹은 누군가의 나이에 혹은 누군가의 경험으로 사랑을 얘기하는 것과 되게 다른 이야기인 거죠. 같은 사랑시여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시를 막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어떤 지금은 사실은 그 과정을 다 막 상실 얘기했지만 너무 막 상실한 경험이 너무 슬프고 아프고 내가 죽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거쳐서 어느 정도 와서 하게 된 느끼게 된 사랑이라는 또 감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들을 이야기하는 사랑시가 중요하구나. 절대 돌아올 수 없는 것들. 맞아. 네. 마지막에. 이런 쌤이 한번. 자, 읽을까요? 네. 절대 돌아올 수 없는 것들 덜어있지. 어린 시절 어떤 희망의 모습들, 죽은 이들. 사내들처럼 때로 여행을 떠나 놀고 그러다 여태 산다.
우리는 여행자나 항해자들을 애도하지는 않으니 이들의 여정이 아름답기 때문. 그러나 이들이 들려줄 모든 말들은 대개 여기로 온다는 것. 여기, 전형적인 여기들이 있잖아. 예언된 위치들, 영혼 자신은 깊이가 얼마이든 닿지 못할 자신의 곳. 이라는 시입니다. 여기가 어디인가? 늘 생각하면 여기가 어디인가? 여기 전형적인 여기들이 있잖아 라고 할 때 이게 돌아올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인지 알았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네.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이 표제작이기도 하지만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아쉬워하는 시인가. 맞아. 그런 시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닌 것 같습니다. 맞아. 어디로 온다는 거. 시를 잘 못 읽는 거. 고백, 급고백. 나 그냥 잃어버렸구나. 아 진짜. 그래서 좀 들려주세요. 듣고 싶어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 그냥 근데 시인 쌤이 읽는 뉘앙스가 그러니까 저도 아무 생각 없이 번역했거든요. 그냥 저는 이게 그냥 라인 한 행이 그냥 좋았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못 봤어요, 사실은. 근데 쌤이 읽었을 때 그 뉘앙스가 이게 이 화자가 절대 돌아오기 싫구나. 근데 가지도 않았어. 어디 가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기는 절대 돌아올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떠나서 오지 않는 그 그쵸. 항구의 남자.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와일드 나이츠와 비슷한 그런 느낌. 한국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느낌. 또 있는데. 근데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 대한 동경이 있는 것 같아요.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 대한. 네. 사내들. 그쵸. 그러니까 사내들처럼 때로 여행을 떠나 놀고 그러다 여태 사는. 맞아. 그런 녀석들이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절대 돌아오지 않아.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율리시스. 그쵸. 율리시스. 그 모든 남성들의 로망이잖아요. 그쵸. 어떤 떠남. 집을 떠나서 처자식에 있는 집을 떠나서 방랑하고 싶은 자유 명분을 이루고 자유롭게 자신의 세상을 야망을 배우고 그런 그쵸. 그리고 계속 떠나고 싶은 거, 집을 계속 떠나고 싶은 마음, 그쵸. 어디 가고 싶은 마음. 그게 뭔가 되게 낭만적인 어떤 이야기잖아요. 자아라고 얘기하는 보통 남자들의 낭만적. 이때 낭만적인 자아는 남성이죠, 되게. 그런 삶에 대한 동경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쌤이 읽으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애도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게 그게 좋아서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아니면 상실한 것. 여정이 아름답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쌤이 왜냐면 여기가 어디죠라 그랬을 때 내가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옛날 시절. 에밀리 디킨슨이 있는 그냥 멈춰있는 여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떤 여기를 이 사람이 계속 뭔가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여기에서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 시에서는. 전형적인 여기들이라고 했을 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전형적인 여기들이 있잖아. 너 알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설명하기는 약간 어렵더라고요. 근데 여기 다음이 이제 문제잖아요. 영혼 자신은 깊이가 얼마이든 닿지 못할 자신의 곳. 그러니까는 영혼은 이미 나는 절대 돌아올 수 없는 어딘가로 내 영혼은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나는 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항상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어떤 누구가 아니고 나는 절대 돌아올 수 없는
어딘가에 가에? 있는 맞아요. 거기가 내 조국이 있어요. 제가 이제 조국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조국이 별로 마음에 조국이 조국이 싫다. 계속 말하고 싶지 않고 어쨌든 그것도 아니고 이런 그리고 그게 다층적인 조상의 의미가. 나라라는 말도 별로 마음에 맞아. 안 들고 요새 이게 그러니까 네이티브 랜드라는 게 네. 그러니까 원산지란 뜻이잖아요. 네, 원산지. 그래서 그 단어를 약간 안 쓰는 단어지만 아. 고국이라 그래서 고국이라서 고국이라고 모국도 하죠. 아니고 모국도 아니고 조국도 아니고 아버지 나라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서 고국이라고 그러네요. 네, 네, 했어요. 그러니까는 영혼의 그 원산지 태생 출처 뭐라고 해야 되지? 네, 그런 어디 가야 할 곳 다시 돌아가야 될 곳 네, 그런 얘기 그런 곳을 상정하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죽음에 의해서든 뭐에서든 절대적으로 상실한 무엇에 관한 애도일 수도 사실은 있고 맞아. 그렇게들 많이 읽어요 사실은. 저는 이게 한 행 한 행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흘러가는 게 좋았어요. 절대 돌아올 수 없는 것들이 뭘까? 어린 시절일 수도 있고 어떤 희망을 가졌던 모습도 있고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희망을 가졌던 어떤 것들 그리고 또 그러다가 죽은 이들 그러니까 이게 깊이가 점점 더해져가는 그런 흐름들이 좋았어요. 전체적인 의미보다는 그렇게 읽으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를 읽는 게 되게 약간 그 단어나 어떤 문장이나 이런 것들에 꽂히는 게 자기의 고민이랑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마다 읽는 포인트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시를 잘 모르지만 사실은 그냥 문장에 꽂혀버릴 때도 있고 그냥 단어에 꽂힐 때도 있는데 저는 여기로 온다는 것이라는 게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랑 조금 다르게 아 여기에 뭔가가 있나? 아직 나에게 그럴 수도 있지. 뭔가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들이 뭐 떠돌던 말들이든 아니면 뭐든 간에 여기로 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오히려 여기에 나의 고국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저는 좀 읽으면서 여기가 여기가 나의 고국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장소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느낌만 왜냐면 이 사람은 뭐 에밀리 디킨슨 장소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어렴풋이 들었던 것 같고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왜 그 영혼 할 때 원문에서 himself하고 his라고 이렇게 썼을까? 남성형으로 아 그러네요. 남성형 왜 그랬을까요? 근데 시인이 자기 자신, 자기 영혼, 뭐 자기 정신에 대해서 나라고 얘기하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이 영혼이 여기에 있더라도 여기를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어떤 존재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존재를 여성형으로 얘기하지 않은 건 아닐까? 스피릿이 관리적으로 남성형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은 소울을 여성형으로 받고 스피릿을 남성으로 받나? 그런 관리를 저는 사실은 지금 그렇게 받은 경우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영혼은 지금 영혼이 스피릿도 되고 소울도 돼서 지금 여기서 좀 헷갈리는데 소울 했을 때 내 안에 고유하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흑인은 막 소울 했을 때 고유에 뭐 남아있는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스피릿은 막 돌아다니는 거 알죠? 우리나라의 그 기하고 같은 비슷하게 작동하는 그렇구나. 이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 바람하고 같고요. 네, 어원이 같아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돌아다니는 애인 걸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아까 사내들처럼 하고 연결지어서 같이 남성형으로 받았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선생님이 여기가 아닐 거라고 얘기하신 거랑 비슷하게 영혼은 다른 곳에 있다라고 얘기하신 거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네네네. 저는 장소는 없는 여기인 것 네네, 같다고 맞아요.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있더라도 여기가 그러니까 있는 거. 저는 말이죠. 약간 그런 느낌인. 근데 그런 막 여행을 떠나 놀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동경 얘기하셨잖아요. 그 지점이 되게 재미난 것 같아요. 네, 그거 할까요? 아까 산문에 가도. 네.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네. 18페이지입니다. 네. 그들은 나를 산문 속에 가두었지. 꼬마 계집애였을 때 그들이 나를 옷장 속에 넣었듯이 그들은 내가 가만히 있는 걸 좋아했거든. 가만히. 그들은 직접 엿봤어야 했어. 그래서 내 머리가 빙글빙글 도는 걸 봤어야 했어. 차라리 새 한 마리 재우는 편이 현명했을걸. 반역은 울타리 안에서라도. 오직 스스로 의지만 있다면 그러면 쉽지. 별이 가둠을 내려다보며 그저 웃듯. 그 이상 내게 뭐가 있겠어. 이 시는 비교적 젊었을 때 쓴 시이고요. 네. 저 이 시도 되게 좋아해요. 왜 좋아하시나요? 이게 울 안에 가둔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울타리라는 게 울타리에 가둬서 말, 뭐 소 이런 애들 울타리에 가둘 수 있잖아요. 네. 새는 울타리에 못 가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나 말보다 뭐 돼지 뭐 이런 큰 동물보다 새는 되게 작은 동물이 생명체이지만 못 가두잖아요. 울타리에 못 가두잖아요. 지금 이게 파운드라고 했는데요. 네. 아 이거 번역할 때 엄청 힘들어. 이게 뭔 소리지? 막 그랬는데 파운드. 이 파운드가 인더 파운드. 저기가 없는 뚜껑 없는 울타리. 우리인데 축사나 우리인데 뚝 이렇게 덮개가 있지 않은 울타리를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울타리도 사실은 좀 정확하게는 아니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라고 했을 때는 이게 덮개가 있는 우리로 느껴질 것 같아서 그냥 울타리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네, 우리가 가둔다고 가뒀는데, 네, 가뒀는데. 반역은 울타리네. 네, 근데 뚜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속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내 언어를 막고 나를 되게 제한하고 못하게 하고 그런다고 해도, 그러니까 장전된 총하고 좀 연결될 수 있는 시인데, 그런다고 해도 내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네가 나를 강제하고 구속할 수 있어? 그렇잖아요. 물론 존재가 새로 구속한다고 이제 해겔이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는 또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토대에 영향을 받지만,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가 주는 그 파워가 그런 데서 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뭐 환경이나 나의 맥락이나 나의 모든 그런 것들이 나를 결정하고 난 그 안에서밖에 생각하고 활동할 수밖에 없는 건 물론 사실이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모든 형편을 누군가가 나를 강제하지는 못하잖아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가만히 있으면 편하고 좋겠지만 나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은 존재라는 거. 그게 맞아. 되게 큰 존재가 아니고 그냥 작은 새인 거잖아요. 그러고서 근데 이게 또 재미있는 게 마지막 면이 되게 재미있는 게 별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게 새를 못 가두는 그 형편을 별이 내려다보는 거예요. 이 내려다보는 별 같은 존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상상, 내 머릿속을 상상하는, 머릿속 계속 돌리고 있는 어떤 시인이라는 상상력의 존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고서 에이구 이것들 하고 웃어주는 거. 내려다보고. 나는 그거면 된다는 거죠.
예, 예. 음. 그래서 저희 이 시도 음. 그냥 저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예, 예. 내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네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겠니. 그래서 이거는 이 시집은 16년에 나왔 16년에 번역을 했다. 그러니까 그때 한참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에 대한 저항을 했을 때 그때 그런 얘기를 많이 생각하면서 쓴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표현이 좀 이렇게 나온 것도 있어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리고 그 앞에 네. 앞에도 그림 나라면 그리지 않을 듯 차라리 그 하나가 되고 말지 하는 것도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 보통은 시인이나 예술가가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그저 퍼포머로서의 역할인 거죠. 그 내가 그림을 그래서 그림 남은 게 나의 작품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거다. 그림을 그리는 내가 다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거. 저는 이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마지막에 멜로디의 섬광이라고 배웠잖아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문구예요. Voice of Melody라는 게 디킨슨이 생각하는 시, 왜 지난번에 머리 벗겼지 그 인디언들이 머리 벗기는 경험 같은 그런 경험이 시라고 얘기한 것처럼 나를 기절시킬 수 있는 예술. 맞아. 내가 시를 써서 내가 기절해. 아니면 남이 쓴 시를 읽고 내가 기절할 수 있는 인식을 하는 존재. 그게 그랬을 때 내가 본 그 시, 그게 이제 시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멜로디의 성공. 그러니까 에밀리 디킨슨 그때 전에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그러니까 사실 시인에 대해서 쓴 시도 막 있다고 했잖아요. 맞아. 근데 약간 그 시인 자체에 대해서도 되게 거리두기하는 맞아요. 맞아. 마치 자기 시인 아닌 맞아. 입장에서 쓴 그런 시들. 근데 여기서도 약간 그런 것들도 느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막 사랑에 빠지고 무력해지고 만족하고 숭배면허, 멜로디의 생각. 이 부분 자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좀 귀를 갖는 것도 되게 저는 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드문 귀 그러니까 어디에서 나오지? 저기 캥거루인가 어디에서 나올 거예요. 드문 귀가 있다면 소망하는 경우에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드문 귀. 여기서는 자기가 귀가 되기를 이제 맞아. 생각하지만 자기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드문 귀를 소망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들어준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디킨슨을 좋아하는 게 그냥 창작자로서 항상 자기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읽는 사람, 듣는 사람인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감이 또 되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해요. 오늘 그 첫 부분에 다뤘던 죽음에 대한 시 좀 좋았고, 이제 마지막까지 쭉 뭔가 이렇게 가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하면 할수록 뭔가 에밀리 디킨슨에게 조금씩 정말 살짝 다가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잘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시를 제 멋대로 읽어버려가지고. 아니, 그것도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독자의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어떻게 시인이 뭐라고 해? 맞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쌤은 어떠셨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할 거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거를 좀 많이 생각하면서 좀 어디 좀 꼬을 거 없나 맞아, 그래. 조금씩 얘기를 좀 꼬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어떤 얘기를 가져올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좀 다시 뭔가 정의하는 그 에밀리 디킨슨의 시 때문에 우리가 다시 정의하게 됐던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시인도 그렇고 시인의 역할이나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뭐 그런 게 좋았습니다. 네. 네. 저희는 또 그럼 선생님 마무리를 좀 할까요?
다음에 또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다른 책도 읽어요. 그럴까요? 다른 책도 재밌는 책도 좀 골라서. 저는 이거 그냥 다시 읽게 된 거로도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되게 엄두가 좀 안 났었는데 그냥 이렇게 이런 기회로 다시 읽고 좀 더 좀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고 뭐 이랬던 것 자체가 저는 다행이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다행이다. 네. 좋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에밀리 네. 디킨슨 시 말고 또 다른 책도 같이 다음에 읽어보도록 하는 거죠. 네, 그래요. 네, 그러면 저희 또 이번에 또 많이 봐주시고. 네, 뭐 그러더라고요. 뭐 구독, 좋아요. 뭐 이런 거. 근데 왜 되게 막 그러더라고요 이러면서 남 얘기하듯이. 네, 그럼 그때 저희는 왜 오해진 쌤이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뭔가 하시는 분들이 유튜브에 이 맞지 않는 맞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유튜브를 하는 것 같은 느낌. 나 팟캐스트면 더 좋겠어. 아 이게 유튜브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얼굴 나오는 거 너무 그래. 그래도 좋습니다. 네, 갑자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다음에 만나요. 네. 안녕.